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파고들 자료는 SQL의 심장과도 같은 외열절에 대한 학습 슬라이드입니다. 데이터의 바다에서 내가 원하는 진주만 쏙쏙 골라내는, 뭐랄까, 마법 같은 명령어죠. 이 자료를 보내주신 걸 보니 아마 매일 엄청난 양의 데이터 속에서 특정 조건에 맞는 정보만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내야 하는 그런 상황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의 목표는요, 외열절의 아주 기본적인 사용법부터 시작해서 실무에서 이게 왜 안 되지? 하고 진짜 머리를 쥐어뜯게 만드는 그런 까다로운 함정들까지 완전히 정복하는 겁니다. 이걸 끝내고 나면 데이터를 그야말로 내 손안에서 주무를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데이터 필터링의 세계로 한번 깊숙이 들어가 볼까요? 그럼 가장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보죠. 외열절, 이거 도대체 왜 쓰는 건가요? 그냥 셀렉트해서 전체 데이터를 다 가져온 다음에 프로그램에서 처리하면 안 되나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근데 만약 데이터가 수백만, 수천만 건이라면 어떨까요? 그 모든 데이터를 네트워크를 통해 가져오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들겠죠. 자료에 나온 것처럼 외열절의 첫 번째 임무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행만 딱 골라내는 겁니다. 처음부터 필요한 것만 가져온다. 네, 처음부터요. 그러니까 시스템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죠.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것만으로도 시스템 응답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지거든요. 잘 쓴 외열절 하나가 서비스 전체의 품질을 좌우하기도 해요. 단순히 데이터를 거르는 걸 넘어서 시스템 최적화의 시작점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자료를 보니까 셀렉트 말고도 데이터를 수정하는 업데이트나 지우는 딜리트에서도 웨어가 쓰이던데 이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맞아요. 웨어를 빼먹으면 상상만 해도 끔찍한데요. 맞습니다. 업데이트나 딜리트에서 웨어를 빠뜨리는 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가 꾸는 최악의 악몽 중 하나죠. 데이터베이스 전체 데이터가 그냥 날아가는 거군요. 수정되거나 날아갈 수 있으니까요. 그만큼 웨어는 내가 작업할 대상을 정확히 지정하는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안전장치를 제대로 쓰려면 어떤 도구들이 필요한가요? 자료 앞부분에 보니까 비교 연산자랑 논리 연산자 얘기가 나오네요. 네, 그 두 가지가 외열절의 가장 기본적인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 연산자는 말 그대로 두 값을 비교하는 거예요. 느는 같다, 크다, 작다, 느는 같지 않다. 아주 직관적이죠. 네네. 셀러리 3,500만 원이면 급여가 3천만 원을 초과하는 사람, 하이어데이트 2010-1-1이면 2020년 이전에 입사한 사람을 찾는 식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숫자는 크기로, 문자는 사전 순서로, 날짜는 시간 순서로 비교된다는 기본 원칙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엮어서 더 복잡한 질문을 던지고 싶을 때 그때 이제 논리 연산자, and, or, not을 쓰는 거고요. 바로 그거죠. and는 그리고니까 모든 조건이 맞아야만 하고 or는 또는이니까 여러 조건 중 하나만 맞아도 됩니다. 그래서 and를 계속 붙이면 결과가 점점 줄어드는 교집합이 되고 or를 붙이면 결과가 점점 늘어나는 합집합이 되는 거죠. not은 그냥 결과를 뒤집는 거고요. 방금 and와 or를 설명해 주셨는데 듣다 보니 궁금한 게 생겼어요. 만약 제가 10번 부서 사람이거나 20번 부서이면서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사람을 찾고 싶다면 그냥 배운 대로 where department ID 꼴 10, or department ID 꼴 20, and salary 3,000원 이렇게 순서대로 쓰면 되는 건가요? 왠지 이렇게 간단할 것 같지 않은데 함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와, 정말 예리하시네요. 바로 그 지점이 초보자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함정이고요. 외열절에 진짜 재미가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SQL은 그런 복잡한 조건을 더 우아하고 깔끔하게 표현할 수 있는 강력한 연산자들을 제공합니다. 여러 개의 OR을 줄줄이 쓰는 대신에요. 자료에 나오는 between, in, like, is null 이런 것들이 바로 그 강력한 도구들이군요. 맞습니다. 하나씩 보죠. between A and B는 A 이상, B 이하라는 범위를 지정할 때 씁니다. 셀러리 3천만 원 이상, 셀러리 5천만 원 이하 이렇게 길게 쓸 걸 셀러리 between 3천만 원 and 5천만 원 한 줄로 끝낼 수 있죠. 훨씬 깔끔하네요. 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건 양쪽 끝값인 A와 B를 포함한다는 점입니다. 날짜에도 유용하겠네요.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까지 같은 조건을 걸 때요.
네, 그런데 날짜에 쓸 때 아주 중요한 실무 팁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데이터 타입이 시간 정보까지 포함하는 데이트 타입이라면 between 2024 12월 15 and 2024 12월 15라고 조건을 주면 어떻게 될까요? 15일 데이터가 다 나오는 거 아닌가요? 아니요. 정확히 2024년 12월 15일 0시 0분 0초 데이터만 찾아옵니다. 네, 15일 하루 전체를 원했던 의도와는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보통은 2024-12-16처럼 다음 날 0시 미만으로 조건을 거는 게 훨씬 안전하고 명확한 방법입니다. 와, 생각도 못했네요. 하루치 데이터가 통째로 누락될 수도 있는 거군요. 다음은 IN인데 이건 OR을 여러 개 쓰는 것보다 훨씬 깔끔해 보이네요. 훨씬 깔끔하죠.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10, OR,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20, OR,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30. 대신에 디파트먼트 아이디, IN, 10, 20, 30이라고 쓰면 가독성이 확 올라갑니다. 네네. 하지만 IN의 진짜 힘은 괄호 안에 다른 쿼리, 즉 서브 쿼리의 결과를 넣을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 서울에서 근무하는 모든 부서의 직원을 찾고 싶을 때 먼저 서울에 있는 부서 아이디 목록을 서브 쿼리로 구하고 그 결과를 IN 안에 넣어주는 거죠. 조건이 동적으로 변할 때 정말 강력합니다. 그렇군요. 그럼 like는 문자열 검색 전용 도구인 것 같고요. 퍼센트랑 근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다른가요? like는 문자열의 패턴을 검색할 때 쓰는 핵심 도구입니다. 이 둘의 차이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퍼센트는 0개 이상의 모든 문자를 의미하는 만능 카드입니다. 맞는 카드요? 네, 그래서 김 퍼센트라고 하면 김으로 시작하는 모든 이름, 김, 김철수, 김태희까지 다 찾아주죠. 반면에 근은 정확히 한 개의 문자를 의미합니다. 이 근신이라고 하면 이로 시작하는 딱 세 글자 이름만 찾아요. 이순신은 찾지만 이성계, 나 이이는 못 찾는 거죠. 와, 퍼센트가 정말 강력한데요. 그럼 그냥 아무데나 퍼센트를 막 붙여서 검색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큰일 납니다. 여기서 또 다른 성능 함정이 등장하거든요. 아, 또요? 제가 예전에 한 서비스에서 사용자 검색 기능이 미친 듯이 느려지는 걸 경험했는데 몇 시간 동안 코드를 파고든 끝에 찾은 범인이 바로 like 검색어였습니다. like 검색어 퍼센트처럼 검색할 단어가 앞에 있으면 데이터베이스가 인덱스라는 목차를 보고 빠르게 찾아낼 수 있어요. 네, 그렇죠. 하지만 퍼센트 검색어처럼 와일드카드가 앞에 있으면 목차를 못 쓰고 책 전체를 한 페이지씩 다 넘겨보는 것처럼 테이블 전체를 훑어야 합니다. 사용자가 한 글자 칠 때마다 수백만 건 데이터를 다 뒤지고 있었던 거죠. 간단해 보이지만 서비스 전체를 마비시킬 수도 있는 무서운 코드입니다. 듣기만 해도 아찔하네요. 라이크를 했을 땐 와일드카드 위치를 꼭 신경 써야겠군요. 자, 마지막으로 IS 널이 남았습니다. 이건 왜 컬럼 이꼴 널이라고 안 쓰고 굳이 IS 널이라고 쓰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좀 이상하게 들리네요. 셀러리 이꼴 3,000원은 되는데 왜 커미션 이꼴 널은 안 되는 거죠? 널도 하나의 값 아닌가요? 바로 그 지점이 널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널은 값이 없음 또는 알 수 없음을 의미하는 값이 아니라 상태입니다. 아, 상태요. 네, 숫자 0이나 빈 문자열과는 완전히 달라요. 알 수 없는 상태와 무한가를 비교하면 그 결과는 참도 거짓도 아닌 또 다른 알 수 없음, 언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꼴이나 점점 같은 비교 연산자가 널 앞에서는 전혀 힘을 못 써요. 아, 그래서 IS를 쓰는 거군요. 네, 그래서 널을 잡으려면 IS 널이나 IS 난 널, 이 두 녀석 말고는 답이 없어요. 이건 그냥 규칙이니까 꼭 외워두셔야 합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네요. 오라클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빈 문자열, 이거를 널로 취급하는데 다른 데이터베이스는 구분한다고요? 맞아요. 이것 때문에 시스템 옮기다가 데이터가 다르게 보여서 고생하는 경우도 많겠어요.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별 특성을 아는 것도 중요하죠. 자, 이제 기본 도구들을 다 살펴봤으니 아까 던지셨던 아주 예리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바로 지뢰밭 안내서라고 할 수 있는 연산자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아, 제가 질문했던 where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10, or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20, and 셀러리는 3천만 원 말씀이시죠? 네. 그 콜이가 왜 위험하냐면 SQL은 우리가 코드를 읽는 순서가 아니라 내부적으로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조건을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그 순서는 수학이랑 비슷해요. 덧셈 뺄셈보다 곱셈 나눗셈을 먼저 하잖아요. SQL에서는 or보다 and를 항상 먼저 계산합니다. 아, 그럼 제가 썼던 그 쿼리는 10번 부서이거나 괄호치고 20번 부서이면서 동시에 급여 3천만 원 이상인 사람 이렇게 해석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제가 의도했던 건 10번 또는 20번 부서이면서 급여 3천만 원 이상이었는데 말이죠.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겠네요. 네, 완전히 달라지죠. 그래서 10번 부서 사람들은 급여와 상관없이 전부 다 줘야 되고 20번 부서 사람들은 급여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만 줘야 되는 아주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아, 의도한 대로 결과를 얻으려면 수학에서처럼 괄호, 가로한을 써서 우선순위를 직접 지정해줘야 합니다. where, 가로,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10, or 디파트먼트 아이디는 20, and 샐러리는 3천만 원. 이렇게요. 괄호 하나가 퀘리의 운명을 바꾸는 셈입니다. 가로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네요. 그런데 널은 여기서 더 복잡한 문제를 일으킬 것 같아요. 자료에 3-값 논리, 3-valued logic이라는 생소한 개념이 나오는데요. 맞습니다. 널은 여기서 또 한 번 우리를 괴롭힙니다. 아까 널과의 비교 결과는 참도 거짓도 아닌 알 수 없음, unknown이 된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바로 3-값 논리입니다. 네네. 그리고 웨어절은 이 세 가지 결과 중에서 오직 true인 행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false와 unknown은 가차없이 버려버리죠. unknown도 버려진다는 게 핵심이네요. 이게 왜 그렇게 위험한 함정이 되는 거죠? 나딘과 널이 만났을 때 그야말로 최악의 시너지를 냅니다. 이건 정말 많은 주니어 개발자들이 빠지는 함정인데요. 왜 내 쿼리에서 데이터가 하나도 안 나오지 하면서 몇 시간을 헤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오, 원인은 바로 서브 쿼리에 숨어있던 널값 단 하나 때문이었던 거죠. 널값 하나 때문에 쿼리 전체가 목통이 된다고요? 네, 자료에 나온 예시를 보면 명확해져요. where id 나딘 1, 2, 널이라는 쿼리가 있다고 해보죠. id가 3인 데이터를 검사한다고 가정해볼게요. SQL은 내부적으로 이걸 이렇게 평가합니다. 3 equals 1, true, and 3 equals 2, true, and 3 equals null. 이게 뭘까요? 아, unknown이요. 맞아요. 유엔이죠. true and unknown의 최종 결과는 뭐가 될까요? 바로 unknown입니다. 결국 웨어절은 UN 결과를 버리기 때문에 id가 3인 데이터는 결과에 포함되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ID 값도 널과의 비교해서 unknown을 반환하기 때문에 이 쿼리는 결국 아무런 행도 반환하지 못하는 죽은 쿼리가 되어버립니다. 와, 정말 무사한 함정이네요. 그럼 해결책은 뭔가요? 이런 위험한 상황을 어떻게 피해야 하죠?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나딘 안에 서브 쿼리를 쓸 때 where 컬럼 is난 널 조건을 추가해서 널이 결과에 포함될 여지를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아예 못 들어오게 막는 거군요. 그렇죠. 둘째, not in 대신 not exist 구문을 사용하는 겁니다. not exist는 내부적으로 동작 방식이 달라서 이런 널 함정의 영향을 닫지 않거든요. 알겠습니다. not in을 쓸 땐 너를 항상 의심해야겠군요. 그런데 이런 논리적인 함정들을 피하는 거 말고 웨어절 자체를 좀 더 똑똑하게 복잡한 비즈니스 규칙에 맞게 쓰는 방법도 있을까요? 예를 들어 조건 자체가 동적으로 변해야 하는 경우처럼요. 아주 좋은 포인트입니다. 바로 그럴 때 사용하는 프로레벨 기술이 케이스 표현식입니다. 케이스요? 네, 케이스는 SQL 안에서 프로그래밍 언어의 if, else 문처럼 조건에 따라 다른 값을 반환하게 해주는 아주 강력한 기능입니다. 자료에 나온 것처럼 웨어절 안에서 케이스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직급이 부장인 경우에는 입사일이 2010년 이전인 사람만, 사원인 경우에는 급여가 300만 원 이상인 사람만 같은 복잡한 동적 조건을 하나의 쿼리로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와, 웨어절 안에서 그런 로직까지 구현할 수 있군요. 자료에 보니 오라클의 디코드 함수로 비슷하다고 나오던데 케이스랑은 다른 건가요? 역할은 비슷하지만 디코드는 오라클에서만 쓸 수 있는 비표준 함수입니다. 반면 케이스는 모든 데이터베이스에서 지원하는 표준 SQL이죠. 그래서 나중에 다른 데이터베이스로 옮길 가능성, 즉 이식성을 고려한다면 당연히 케이스를 쓰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입니다. 오늘 SQL 웨어절이라는 하나의 주제로 정말 깊게 파고들어봤네요. 간단한 필터링 도구인 줄로만 알았는데 연산자 우선순위라는 논리 규칙이 있고 널이라는 예측 불가능한 복병이 숨어있는 아주 심오한 세계였습니다. 맞습니다. 단순히 원하는 데이터를 찾는다는 개념을 넘어서 어떻게 하면 논리적 오류 없이 그리고 효율적으로 정확한 데이터를 찾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담겨 있는 부분이죠.
특히 오늘 이야기 나눈 괄호의 중요성과 너를 다루는 방식은 내가 짠 쿼리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를 결정짓는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나눈 이 모든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주는 진짜 의미는 뭘까요? 웨어저를 잘 쓴다는 건 단순히 문법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내가 다루는 데이터가 가질 수 있는 모든 상태, 즉 값이 있거나 널 비어 있거나 하는 모든 경우의 수를 예측하고 컴퓨터가 오해하지 않도록 명확한 논리적 순서로 지시를 내리는 능력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나눈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작성한 웨어 조건절에서 의도치 않게 제외된 데이터가 있다면 그 보이지 않는 데이터는 비즈니스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지금까지 당신만을 위한 심층 분석이었습니다.